안녕하세요.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은행권 채용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솔쌤 서기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쿨쌤 조지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두 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안이 이제 2017년 채용 비리로 인해서 준비가 시작되었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문을 다 보셨는데 네. 사실 그렇게 평소 말씀하시던 거랑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엔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는 좀 의외였다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가장 큰 의외는 네. 뭐 별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였느냐 이게 가장 의외였죠.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무 뭐 내용도 없이 그냥 한 몇 장 정도 9장 정도 딸랑 나왔는데 뭐 그냥 굉장히 총론적인 얘기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걸 아주 뜸들이고 뭐 계속 방구만 끼고 있던 거 이게 좀 의외였었죠. 북미 회담을 기다리는 거 결국 북미회담 개최에 발맞춰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쿨쌤도 여기 똑같이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사실 별 내용이 없고요. 네. 그냥 늘 논의됐던 거. 아마 별 내용이 없어서 그 발표 시기를 잠깐 계속 미루어왔던 거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결국 뭐 총론적인 부분만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담론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실제 모범 규준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도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2008년도 때 모범 규준을 한번 인사부에 있을 때 당해봤거든요.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죠? 아니, 그때가 이제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 터지고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은행의 이제 은행원의 성과가 너무 이제 과도해서 이런 일이 터졌다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이 성과 보상에 대한 모범 기준, 이제 과도한 성과 보상 하지 마라. 물론 우리나라 은행들하고 별로 맞지는 않는 내용인데 그걸로 모범 기준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도 총론적인 얘기 이제 막 하면서 모범 규준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별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규준이다 보니까 법적 구성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네. 조율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네. 어찌됐건 어느 정도 따라야 하는. 네, 그때 저도 이제 금융감독원 들어가서 계속 이제 은행원들끼리 회의하고 네. 이거 어떻게 문구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도 A 은행에서는 우리 은행장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 추진비 이거는 포함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조율한다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었어요. 아마 이 안에도 어떤 그런 점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포인트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규준안에 보면은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지,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문구가 전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왜 눈에 띄었냐면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변수들이 채용에서 영향을 줬다는 말인가요? 뭐 그건 계속 신문 기사나 뉴스에 나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별이라든가 연령, 그다음에 출신 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점이나 점수를 좀 상이하게 적용하면서 그간에 계속 각 은행별로 또 뭐 몇 개 은행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네.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 이제 제6조 1항에도 나왔듯이 이제 점수하지 말아라, 즉 평가 요소로 넣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 쿨쌤 다시 은행 지원하실 건가요? 이제 연령- 연령 제한이 네, 없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우리- 있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하반기 도전 도전. 어느 은행 가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학생들이 많이 가고 좀 기업은행이 그나마 좀 더 아무것도 공간 성장 하시겠다. 예. 그러면 이제 작년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하면 자소서가 절대 갑인 블라인드 채용이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정부가 기입이 되지 않았고 오로지 자소서로 서류가 결정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범 규준안을 봐도 그렇고 이번에 상반기에서 진행된 채용을 봐도 그렇고 항목들이 여러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자소서 그리고 영어 자격증이 대표적인데요.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이 점수의 비중이 서류 합격에서 어느 정도가 될지 혹시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뭐 어때 예상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제일 예상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이제 사회자님은 네. 작년과 비교해서 이번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작년엔 그래도 서류 합격률이 좀 높았잖아요. 5개를 써서 5개를 서류는 다 합격한 걸로 합격했었는데. 기억합니다. 그럼 올 상반기 어떻게 됐습니까? 5개를 써서 1개를 합격한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자소서를 갑자기 못 썼을 아니, 어려울 텐데. 어차피 복구됐을 건데 네. 그러면 지금 그럼 좀 이제 공개적으로 본인 스펙을 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어 점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영어 점수가 만료가 됐죠. 만료됐다. 네. 그러면 이번에 못 넣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격증, 금융 자격증은 은행에서 보는 자격증은 전혀 없었고요. 뭐 떨어질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되네요. 예. 작년에 오히려 의외로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는 분명히 서류 단계에서 작동이 다르게 되고 있다. 이거를 몸으로 느꼈죠. 네. 제가 봐도 지금 학생들 많이 상담해주면 네. 그거를 명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린 채용이다, 뭐 블라인드다 해가지고 일단 뭐 자격증도 넣는 난이 없었고 영어도 넣는 난이 없었고 다 없었죠. 네. 없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 비중 이제 자소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일정 부분 지금 자소서 서류 통과 단계에서는 네. 자소서 비중이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다른 지표들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자격증, 영어, 이제 각종 경력 사항들 이런 것들이 전부 객관화 지표로 들어가면서 이제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자소서 잘 쓰셔야 돼요. 면접도 다시 등장하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반기까지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취준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전공을 바꿀 수도 없고 학점을 올릴 수도 없으니까 이제 네. 다른 요소들이 뭐가 있을지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뭐 네. 가장 손쉽게는 영어 빨리 네. 이제 점수 취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3개월 안에 볼 수 있는 또 많은 시간 들이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금융 관련 자격증은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도전 필요해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혼자 카페에 상담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상담을 주로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인데 네. 그 상담을 보면 일단 제가 추천하는 순위는 뭐냐면 일단 경력 쌓아라. 그러면 인턴 무슨 어디에서 솔직히 좀 계약직이라도 무슨 경력 같은 것들이 있으면 경력 비중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거니까 일단 경력 쌓을 수 있으면 인턴 같은 거 최대한 먼저 지원해라. 두 번째가 이제 자격증. 아무래도 이제 뭐 솔직히 쿨쌤들 면접 많이 진행해 보시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은행 오려고 뭐 준비했느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특히 뭐 비상경계 학생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그래도 금융 자격증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FP 같은 것들 지금 은행 FP 아예 우리도 예전에는 그 자격증 준비를 안 하다가 학생들 때문에 지금 자격증 과정을 오픈해서 지금 바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8월 달에 시험이 있는 FP인가요? 7월 28일 날. 7월 예, 28일이요? 그때 시험 쳐야지만 8월에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게 많이 권하는 게 은행 FP 지금 꼭 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학생들은 영어는 점수를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지금 뭐 우리 사회자님처럼 말로된 분들은 특이한 좀, 케이스. 예, 좀 정신 바짝 차리셔가지고 네, 영어 점수 따셔야 됩니다. 영어 점수가 만료되기 전에 이걸 다시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몰라서 못했었는데 다시 따야 될 줄이야. 예. 네, 또 이제 한 단계의 관문이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필기 시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규준안에서도 필기 시험은 또 선택사항이라는 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서 그러면은 은행별로 필기 단계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상반기에 진행된 것처럼 각 은행별로 은행의 선택에 따라서 필기의 어떤 구성, 필기 전형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상반기에 좀 전체적으로 이 필기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왔죠. 실제 이제 문제도 많았고. 면접 갔던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 네. 그 필기 통과한 학생들의 어떤 구성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융권 준비하던 친구와는 많이 결이 달라서 놀랐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업은행의 고민이 아닐까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어떤 필기 전형의 변화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근데 대신 이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은 문제의 난이도에 있어서 약간 뭐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무난하게 필기 전형이 거쳐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이제 금융이나 이런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금융 쪽에 이제 평소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준비하던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농협이는 계속 논술 유지한다고 네, 논술 했으니까. 유지한다고. 예. 국민은행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짬짜면처럼 논술반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은행 담당자가 아직 미정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리스크를 잘 안 따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솔직히 그냥 소나기 피하고 보자. 소나기 지금 피하고 보자. 이게 지금 은행권 인사 담당자들의 대부분의 심정일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논술 같은 예를 들어서 주관식이 나왔을 때 이 채점에 대해서 또 나중에 말이 많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당장 이게 맞는 길은 아닌데 일단은 소나기니까 피하자 하면 이런 심정들도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업은행도 이번에 솔직히 기업은행 인사 담당자라고 뭐 공무원 뽑고 싶었겠습니까? 은행원을 뽑고 싶었을 건데 일단 소나기 피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은행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인사 담당자 분들의 고심과 그리고 은행에 입행하기 위한 취준생들의 고민도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은행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혼잡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